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병원에 가지 마세요. 우리 몸은 병원 약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갖 건강식품, 영양제, 처방약에 둘러싸여 계신가요? 제약회사 병원 의사들 좋은 일 시키기보다 내 몸에 좋은 것을 해주세요. 아는 만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과 질병에서 벗어나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암에 걸리지 않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노벨상 3회 수상이 입증하는 장수의 비결. 식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암과 관절염, 불면증, 치매 방지, 자연치료제 천연식초에 관한 이야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천연식초로 100년 살기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건강 장수하기 위한 비결과 산산만개의 효능을 가진 천연식초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연식초를 통해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기적의 증언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천연식초 기적의 증언. 류머티즘으로 생긴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이 여성은 걸을 때마다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류머티즘이었다. 진통제를 계속 복용하는 동안 류머티즘은 더욱 심해졌고 3년이 지나고부터는 양쪽 손목의 관절이 부어서 통증을 느꼈다. 좀 더 지나자 이번에는 왼쪽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다. 부종 때문에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주먹을 쥐는 것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우연히 초란이 류머티즘에 효과가 있다는 기사를 읽고 반신반의하면서 초란을 마시기 시작했다.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자 서서히 손에 붓기가 빠지기 시작했다. 주먹을 쥐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었다. 이 여성에게 초란은 필수품이 되었다. 체중이 줄고 높은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50대에 이르러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혈압을 내리게 하는 혈압 강화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었지만 점차 나빠져 최대 혈압이 200까지 올라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일고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쓰러지고 닷새 뒤부터 초란 요법을 시작해보았다. 처음 얼마간은 마시기가 어려웠지만 약을 먹는 셈 치고 참았더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석 달이 지나자 체중이 5kg 줄었다. 높았던 혈압도 낮아졌다. 현재는 약을 끊고 나서도 혈압이 안정된 상태이다. 일어서거나 앉거나 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몸이 무엇을 해도 가뿐히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높았던 혈당치가 2달 만에 내려갔습니다. 10년 전 이 남성은 혈당치가 550으로 당뇨병 증세가 아주 심했다. 의사는 550을 넘으면 혼수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의 상태는 중증에 가까웠던 것이다. 그는 심한 갈증에 시달렸다. 하루에 50잔 정도의 물을 마셔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초란이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초란을 구해 마시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한 달 반쯤 지난 뒤 혈당치가 200 이하로 내려갔다. 그 이후로 혈당치는 순조롭게 내려가서 지금은 150 정도로 안정되었다. 지속적으로 초란을 먹는 것 외에 특별히 식사법을 바꾼 것도 아닌데 혈당치가 내려간 것이다. 위장병과 관절염을 치료했습니다. 이 여성은 의류 매장을 경영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불규칙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피로에 시달렸다.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고 밥을 먹더라도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침에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가라앉았다. 게다가 서 있는 일이 많아 관절염까지 걸리고 말았다. 그녀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위장염, 만성피로 증후군 등의 진단이 나왔다. 변비에 시달리고 소변을 보기도 힘들었다. 병원에 다니면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금 몸이 아파왔다. 그러던 중 그녀는 방송을 통해 식초 건강법을 알게 되었고 초밀란을 구해서 설명서대로 열심히 복용했다. 초밀란을 먹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뒤 그녀는 아침에 쉽게 눈을 뜰 수 있었다. 피로감이 없어진 것은 물론 불면증도 사라졌다.
아침마다 변을 잘 볼 수 있게 되었고 소변 보는 것도 아주 정상적이었다. 관절염으로 걷기도 불편했는데 지금은 잘 걷는다. 위암 후유증을 치료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업상 음주가 잦은 편이어서 늘 위장병과 숙취에 시달려야 했다. 그때마다 몸을 챙긴다고 한약과 위장약을 복용했지만 약을 먹을 때만 괜찮을 뿐이었다. 각종 약초나 보신제를 오래 복용하면 혈액이 탁해져서 오장육부에 염증이 생긴다. 암을 일으키는 최초의 주범이 바로 이렇게 생긴 염증이다. 진단 결과는 위암이었다. 남의 일로 생각했던 암이 자기의 일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위암 수술을 받았으나 그 뒤로는 소화불량, 구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낙향에서 요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초밀란을 알게 되었다. 자연식품이라서 부작용도 없고 각종 질병에 특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그 말을 믿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열심히 먹었다. 수개월을 복용한 결과 소화불량이나 구토증도 없어졌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술과 담배를 끊고 초밀란을 마신 결과 수술 후 위암 후유증이 치료된 것이다. 천연식초를 섭취한 몸의 변화. 노벨상으로 입증된 항암 효과. 천연식초는 그 효능에 대한 연구로 3회나 노벨상을 수상한 건강식품이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을 해서 피로하거나 약, 주사, 술, 담배, 가공식품 등으로 장기에 부담을 주면 노화를 앞당기는 젖산이 생긴다. 젖산은 생리적 중간 대사 산물로 심한 운동을 할 때나 저산소 환경에서 산소 공급이 불충분할 때 생기는 피로물질이다. 젖산이 몸 안에 많이 쌓이면 병이 생기고 결국 죽음이라는 길을 밟게 된다. 그런데 리프먼 박사는 젖산의 피해를 줄여주는 획기적인 물질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다. 인체가 음식물로 섭취한 포도당은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합작하여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에너지로 살아간다고 한다. 그 과정 중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연소하다가 남은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세포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온갖 질병이 발생한다. 암을 비롯한 각종 문명병은 모두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즉, 산소가 부족해 영양분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고 그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배출되지 못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식초가 산소 공급을 증대하고 탄산가스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니 건강에 얼마나 큰 공로자인가. 만일 식초가 산삼과 같이 희귀하다면 식초 한 병에 산삼 10,000뿌리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암은 산소 부족이 원인. 아무리 공기 좋은 곳에 살아도 운동하지 않으면 몸 안에 60쪽이나 되는 세포 깊숙이 산소가 스며들지 못한다. 산소는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암은 체내에서 산소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 결과 발생하는 질병이다. 물론 암뿐만 아니라 만성 퇴행성 질환 대부분이 산소 부족에 의한 질병에 해당한다. 체내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폐물을 적기에 분해 배설하여 문제가 없지만 인체에 산소가 부족하면 이러한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암물질이 쌓이게 된다. 만가지 병은 한 가지 원인에서 발생한다. 그 원인은 바로 산소 부족이다.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한다. 암세포는 저산소 세포이므로 산소를 싫어하고 이산화탄소에 의지해 생활한다. 또 포도당을 불완전하게 분해하므로 포도당을 많이 소비하게 한다. 그 분해 과정이 불완전하기에 자연적으로 신진대사 단계에서 산성 독성 물질이 계속 축적된다. 그 결과 혈액이나 체액이 산성화되고 암세포가 더욱 성장하게 된다. 혈액이나 체액이 산성화되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정상 세포는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 암세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생활 조건을 만들고자 정상 세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신진대사 과정을 자기에게 맞는 환경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식사를 지속하는데도 암이 악화되면서 빈혈이 생기며 피부는 잿빛이 도는 누런색을 띠고 전신이 야위며 눈꺼풀이나 발에 부종이 생기는 악액질 상태에 접어든다. 암성 악액질이 심해지면
장기 기능도 떨어진다. 따라서 암성 악액질을 제거하는 것이 암 치료의 출발이다. 암성 악액질을 제거하려면 무엇보다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정상세포가 산소 없이 생활할 수 없는 것처럼 암세포는 이산화탄소 없이 생활할 수 없다.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천연식초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을 마셔라. 그렇게 미세혈관 속에 산소를 공급하면 암세포는 산소 중독증에 걸려 죽게 된다. 건강 장수의 습관. 우리 몸은 자연을 원한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건강을 저축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피가 나빠지기 때문이다. 암에 걸리면 인체는 스스로 사혈을 한다. 신장암과 방광암은 소변으로, 위암과 대장암은 항문으로, 자궁암은 질로, 폐암은 각혈로 피를 내보낸다. 인체가 왜 피를 내보내겠는가? 바로 피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더러워졌고 그렇기에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즉, 평소에 피가 나빠지지 않도록 잘 생활한 사람은 일생을 건강하게 살고 반대로 피가 더러워지는 습관대로 생활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산다. 따라서 나빠진 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피의 3가지 구성 요소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우선은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음식 등 좋은 원료로 피를 만들어야 한다. 초라는 깨끗한 피를 만드는 좋은 원료가 되는 동시에 더러워진 피를 깨끗하게 하는 치유제가 된다. 이미 혈액 건강을 잃은 사람이라도 아침을 굶고 현미잡곡밥을 먹고 초란을 마셔서 혈액에 독소를 내보내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건강장수법을 연구해서 마침내 정점에 이르면 누룩으로 만든 식초와 메주로 만든 된장, 즉 발효요소에 도달한다. 세포의 생성과 소멸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효소다. 현미와 보리 그리고 콩, 팥 등의 주식에는 자동차의 연료에 해당하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 들어있고 식초, 된장, 김치에는 윤활유에 해당하는 효소,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다. 옛날에는 못 살고 못 먹어서 연료가 부족해 병들었으나 현대인들은 연료는 넘치는데 윤활유가 부족해서 병이 든다. 제때 제곳에서 생산된 조상의 전통식품을 깎거나 첨가하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자연 그대로 먹으며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호르몬을 동시에 해결하는 초밀란을 마시고 아침을 굶고서 산천을 달리면 암이나 중풍에 걸릴 이유가 없다. 식초를 수입밀이나 빙초산으로 만들고 된장과 김치를 유전자 변형콩이나 정제염으로 만들고 식품에 방부제, 방향제, 착색제, 조미료 따위를 혼합하니까 문제인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식품의 80%는 오히려 먹어서 해로운 것들이다. 인체는 자연에서 생성된 효소,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 등의 원료를 원한다. 효소가 사멸되고 젖상균이 없는 각종 건강식품은 간장과 신장을 지치게 만들 뿐이다. 신장병은 좋은 물을 많이 마시고 수박과 물김치, 오이, 냉국, 동치미를 잘 마시면 걸리지도 않는 병이다. 좋다는 약재는 다 넣었다는 건강농축액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실히 아는가? 음식이 되지 못하고 약만 되는 물질은 간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싸다.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을 비싼 가격이 떠받치고 있는 꼴이다.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식과 전통 발효식품을 섭취하고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약이 아니라 음식이 건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9가지 제안. 첫째, 아침을 굶고 생수를 2잔 마셔라. 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과식과 체내 독소 누적이다. 아침을 먹지 않고 생수를 많이 마시면 병을 고치는 자연 치유력이 생긴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 그러다가 배고픔이 굶주림으로 변해도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인체는 그때까지 몸속에 저장해 두었던 영양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때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이나 심장에 필요한 영양분은 끝까지 남고
가장 빨리 사용되는 것은 체내의 종양이나 유착물질 등의 노폐물이며 그 다음이 피하지방이나 혈관 속 콜레스테롤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식의 건강 원리이다. 단식은 체내 노폐물을 청소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건강법의 핵심은 인체가 오전에는 배설하고 오후에는 흡수하므로 아침을 굶고 생수를 많이 마셔서 몸속의 독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소변으로 나오는 독소량을 검사했는데 그 결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식을 하는 사람의 소변에는 독소가 75%만 배출되고 25%가 체내에 잔류했으며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 2식을 하는 사람의 소변에는 독소가 100% 배출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인체가 오전 중에는 배설기관을 활동시키고 해독작용을 하므로 오전 중에는 영양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세 끼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만성 위장병과 변비는 아침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아진다. 아침을 굶으면 소화기관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져서 점심도 맛있고 저녁도 맛있어진다. 건강장수는 맛있게 먹은 밥그릇수와 비례한다. 먹기 싫은 아침을 억지로 먹고 허둥지둥 출근하면 위장의 혈류량이 감소해서 위암의 원인이 된다. 식욕이 없을 때 억지로 먹은 것은 소화가 안 되고 썩어서 독을 만든다. 암세포는 잉여 영양분을 먹고 살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 것은 병을 일으킨다. 인간이 늙고 병들어 죽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다. 병은 먹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굶어서 고치는 것이다. 천하명의의 의술이나 먹으면 기사회생한다는 영약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생수와 공기, 햇살, 현미와 콩과 깨, 마늘, 식초와 된장, 김치, 새싹 등을 먹는 생식으로 고친다. 배가 고픈 상태를 즐겨야 한다. 속을 비워야 몸속에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백혈구의 식균력이 높아지며 외부의 병균을 죽여 인체를 보호하는 T림프구의 활동이 왕성해진다. 그리고 간장, 위장, 신장이 휴식을 취하고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수 2컵을 마시면 노폐물을 시원하게 배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굳은 것을 녹여내며 탁한 것을 묽게 한다. 인체는 물속에 잠겨있는 섬이다. 아침을 굶고 용존산소가 살아있는 물만 많이 마셔도 신장병에 걸리지 않고 고혈압, 당뇨병, 간장병은 반 이상 고칠 수 있다. 둘째, 초밀란을 먹어라. 초밀란은 유정란을 천연식초에 담가 껍질째 녹여서 초산칼슘을 만들어 마시는 것이다. 초산칼슘은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나 사골에 들어있는 칼슘과 달리 공해가 없고 가장 질이 좋으며 흡수가 잘 되는 칼슘이다. 산삼, 녹용, 웅담보다 제대로 생산된 천연식초와 유정란 한 알이 더 영양가가 많고 자연 치유력이 높다. 인간이 떠받드는 가치를 거꾸로 봐야 한다. 산삼이 무보다 나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모두 다 욕심 많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난황은 살아있다. 생명 그 자체인 유정란에 천연식초를 첨가하면 뛰어난 자연치료제가 된다. 암 특효약이나 두뇌 영양제로 고가에 판매되는 외국산 레시틴 제제를 복용하는 것보다 초밀란을 먹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천연식초의 젖산균, 계란의 칼슘과 철분, 그리고 레시틴을 가장 흡수가 잘 되고 질이 좋은 상태로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염분은 조상의 방식대로 섭취하라. 우리 조상들은 장사를 하거나 이윤을 남길 때 실속 있고 값진 것을 짭짤하다고 표현했다. 이 말처럼 짭짤한 음식도 우리 몸에 실속 있고 값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짭짤한 것을 간장과 된장으로 섭취했다. 조상의 방식대로 간장과 된장으로 염분을 섭취하면 염분은 우리 몸에 실속 있는 영양분이 된다. 하지만 많은 의사, 박사들이 소금을 멀리하고 싱겁게 먹으라고 주장한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일까? 심지어 어떤 의학 박사는 한국인이 국이나 찌개 때문에 염분을 과다 섭취한다고 하며 한민족이 천년간 먹어온 국과 찌개를 먹지 말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다. 문제는 국이나 찌개를 먹는 식습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학 제조 공정을 거쳐 만든 공산품 간장, 된장을 사용하는 데에 있다. 우리 조상의 전통 방식대로 반드시 국산 콩과 천일염으로 간장과 된장을 만들어 염분을 섭취한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좋은 영양소는 좋은 재료로 섭취해야 효과가 있다. 오염된 음식으로는 제대로 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다. 김 양식장에 염산이 뿌려지는 세상이다. 남이 먹는 것이라고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식품의 생산자가 누구인지 알고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싼 녹즙을 마시지 말고 생된장에 콩가루와 깻가루, 멸치가루와 마늘을 넣어 생감자, 생고구마, 양파, 미나리, 배추, 생야채를 가릴 것 없이 찍어 먹어라. 마늘은 인체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1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고 된장에 발효된 염분은 위암을 억제한다. 넷째, 해산물을 즐겨라. 바닷물에는 약 80종 이상의 원소와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녹아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사는 해산물에는 미네랄이 풍부하므로 해산물을 즐겨 섭취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을 멀리해선 안 된다. 인체는 물 70%와 단백질 20%, 그리고 지방 10%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름을 무조건 적대시하면 안 된다.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쌀밥을 먹는 한민족은 반드시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된 콩과 팥 그리고 깨를 통해 단백질과 지방도 먹어야 한다. 여섯째, 현미를 먹으라. 현미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에 효과가 있다. 대장에 숙변이 있으면 장속 세균이 숙변을 분해해서 인돌이나 암모니아 같은 유해물질이 생성된다. 이와 같은 유해물질이 간장으로 역류해서 독이 쌓이고 직장에 정체되어 있으면 직장암을 유발한다. 따라서 변비 치료에 효과가 있는 현미를 먹는 것이 좋다. 현미는 신운이 남아있어 지방과 단백질이 많고 비타민 B1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백미보다 영양가가 높다. 50번 이상 꼭꼭 씹어 먹으면 백미보다 소화율이 오히려 높고 하루 종일 허기지지 않게 된다. 현미는 가장 좋은 비타민과 무기질의 공급원이 될 수 있다. 특히 현미쌀룬에 함유된 감마 오리지널 성분은 다슬기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더불어 자율신경 실조증과 부정맥을 예방 치유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일곱째, 마그네슘을 챙겨라.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산, 근육의 수축 이완과 신경 활성화, 뼈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우리의 신경계에서 마그네슘은 흥분이나 초조한 상태를 가시게 하고 긴장감을 줄여주어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마그네슘 부족은 심장 전기의 부조화를 일으켜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한 심방세동 부정맥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마그네슘은 주로 통곡과 콩류, 해조류 등에 풍부하다. 여덟째, 식이유황 액기스를 준비하라. MSM이라고 불리는 식이유황은 우리 몸의 뼈와 연골 같은 콜라겐 조직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다. 식이유황을 섭취하면 인체 내 콜라겐 성분이 풍부해져 연골 기능이 강화되고 관절의 염증과 그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 등 관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의보감에 유황은 위장의 냉기를 다스린다라고 적혀 있을 정도로 식이유황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약재다. 또한 식이유황은 우리 몸에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고 항산화 효과를 보인다. 식이유황 식품은 파와 마늘, 양파와 생강, 강황, 부추, 삼채이다. 아홉째, 꾸준히 운동해라. 인간의 장꾀로 만든 약이나 기기는 소용이 없고 오직 하늘이 준 깨끗한 물과 공기, 햇빛이 우리의 병을 고친다. 몸속 세포는 나쁜 가스를 배출하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원활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이런 작용이 잘 이루어지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 우리가 심호흡을 하지 않고 편히 쉬면 폐가 3분의 1밖에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 흡입량과 가스 배출량이 원만하지 못해서 병에 걸린다. 편히 노는 부자들에게 병이 많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운동은 안 하고 그저 편히 쉬면서 좋다는 약만 먹으니 병이 점점 악화되는 것이다.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 폐장 속에 들어있던 탄산가스와 간장과 신장에 쌓인 독소가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 또
혈압과 당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가고 칼슘도 효율적으로 흡수된다. 등산과 달리기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다. 그러니 당장 산으로 숲으로 가서 숨을 크게 쉬고 폐활량을 늘리자. 불세출의 건강명인 안현필. 나의 스승 안현필 선생은 20년간 건강에 관한 무수한 책을 읽고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결과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두 가지 영약을 발견했다. 첫 번째 영약은 뛰어난 항암제이자 내장의 대청소부로서 젖산균, 유산균 덩어리였다. 이 영약을 날 것으로 먹으면 일평생 위염과 장염, 직장암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설사와 변비가 해소된다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 영약은 놀라운 해독제이자 혈관의 대청소부 역할을 하는 살균제, 이뇨제였다. 이 영약을 먹으면 피와 뼈, 신경과 호르몬을 다스릴 수 있었다. 이 영약을 항상 먹는 사람은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심방세동 부정맥, 뼈가 노화되어서 오는 신경통, 관절염,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고 해독과 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간장병과 당뇨병, 신장병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다. 암이라는 것이 도무지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첫 번째 영약은 청국장이고 두 번째 영약은 식초였다. 첫 번째 영약은 동양인들만 먹지만 두 번째 영약은 전 세계인이 먹으며 인류 최고의 상이라는 노벨상을 3회나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가지 영약을 발견한 그는 자신의 몸을 통해 그 효능을 실험해 보았고 마침내 그는 전과 같은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사람을 살리는 영약이 구하기 어려운 귀한 약재가 아니라 시큼한 식초와 냄새나는 청국장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는가?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저 깊은 산속에 묻혀있는 산삼같이 희귀하고 값비싼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인 곳, 즉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가장 값싸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 속에 숨어있게 마련이다. 현미의 유익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러나 식초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아직 알려지지 못해 참담한 실정이었다. 식초는 리트머스 시험지에서는 산성으로 나타나지만 체내에서는 만병의 원인인 산혈증을 해소하는 강력한 알칼리성 식품이다. 산성인 음식인데 먹으면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니 참으로 오묘한 메커니즘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니 식초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식초를 찾더라도 천연 양조식초와 에틸 알코올로 만든 인공식초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합성식초와 양조식초. 식초는 제조법에 따라 합성식초와 양조식초로 나뉜다. 합성식초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합성초산이 가미되며 양조식초는 곡물과 과일이 자연적으로 초산 발효된 것이다. 합성식초는 순도 90에서 95%인 에틸알코올에 석유에서 추출한 빙초산을 가한 뒤 초산을 발효시키고 맛을 돋기 위해 펩톤과 폴리펩티드, 인산, 물엿 등을 인공적으로 가미한다. 그리고 특수한 기계를 사용해 단 하루 만에 가공한 것이다. 이러한 합성식초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 물질은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 합성식초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극약이라 할 수 있다. 빙초산을 주기적으로 먹으면 여러 가지 공해병과 신체장애의 원인이 된다. 합성식초는 살아있는 유기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을 갉아먹는다. 현재 가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알코올 양조식초이다. 이것은 고구마나 감자 등의 전분질과 펄프 폐액 등을 알코올 발효시켜 초산균을 섞은 후 초산균에 영양이 되는 질소 함유물이나 무기염을 첨가한 뒤에 다시 발효시킨 것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수단, 천연 현미식초. 천연 현미식초에는 8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쌀의 누룩곰팡이를 작용시키는 초산균의 알코올을 초로 바꾸는 작용으로 인해 아미노산 이외에 초산,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등이 풍부하다. 천연 현미식초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식초이며 간장 해독과 이뇨에 뛰어난 효능을 나타낸다. 현미식초는 고지혈증을 방지하며 비만 해소에 아주 좋다. 또 현미식초의 파이토스테롤은 중성지방, 동맥경화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고밀도 리포단백질을 증식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심장병과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다. 현미식초에는 아미노산과 유기산이 많아서 피로해소와 체내 해독에 도움이 된다. 물 한 컵에 꿀 2숟가락, 식초 2~3숟가락 정도를 타서 식후에 마시면 효과가 크다. 한국의 각 가정마다 옛날처럼 식초 항아리를 두고 천연 현미식초를 만들어 마신다면 병실이 모자라서 입원을 못하는 지금의 불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시한부 인생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단기간에 줄일 수 있다. 남성은 10년, 여성은 12년 더 살 수 있다. 식초는 우리 몸에 아주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 첫째, 식초는 암에 대한 면역력을 높인다. 장수하기 위해서는 암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해야 하는데 천연식초 섭취는 암의 예방접종과 같다. 식초를 많이 섭취하면 암이 되는 비율이 반으로 줄어들며 특히 신장암과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같은 소화기암에 효과적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식초 연구가 한스 아돌프 크레브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00ml의 천연 식초를 매일 섭취하면 평균 수명보다 남성은 10년, 여성은 12년 더 장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루에 100ml의 천연 식초면 암을 예방하는 데는 충분하다. 식초의 재료가 되는 누룩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펩티드다. 펩티드는 쌀이나 청주 효모의 균체 속에 있던 단백질이 분해되어 아미노산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청주에 포함되어 있는 펩티드는 몸의 세포를 강화하고 특히 약한 간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간장 기능이 약한 사람과 알코올 때문에 간장이 지나치게 손상된 사람에게 전통식초는 권할 만한 식품이다. 둘째, 식초는 영양분 흡수를 돕는다. 식초가 지닌 또 하나의 장점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영양분의 체내 흡수를 돕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촉매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칼슘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섭취하면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물질 중 하나다. 특히 칼슘 부족은 정신질환과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잘 흡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칼슘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식초다. 칼슘은 식초와 같은 산성분에 녹아있는 초산칼슘 상태일 때 흡수율이 50% 이상 높아진다. 비타민C는 주로 채소나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열에 약하고 불안정하므로 저장법이나 조리법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비타민C는 체내에서 생성하거나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섭취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영양소이다. 이처럼 파괴되기 쉽고 다루기 까다로운 비타민C를 가장 잘 보호하고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식초다. 초절임으로 야채를 보존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는다. 식초는 비타민C 등의 야채 성분뿐만 아니라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에 함유된 칼슘, 철분 등 미네랄의 흡수도 촉진한다. 미역 무침을 할 때 식초를 듬뿍 뿌리면 해조류 성분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 좋은 영양소를 몸에 공급한다. 셋째, 식초는 잉여 영양소를 분해해 비만을 막는다. 음식물을 과잉 섭취하면 당분이나 글리코겐이 지방으로 변해 몸에 축적되며 이는 비만과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식초에는 몸속의 영양소 소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서 과잉 당분이나 글리코겐을 연소시킨다. 또한 식초 속에는 지방 화합물의 합성을 방지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것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작용이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비만을 방지한다. 넷째, 식초는 장을 깨끗하게 한다. 장 안에는 나쁜 균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다. 젖산균은 이러한 나쁜 물질을 해독한다. 천연식초는 그 자체로 소화효소이며 장 기능을 좋게 하는 젖산균의 제왕이다. 장 안의 대장균을 비롯한 유해세균을 죽여 변비를 예방하며 장 환경을 개선해 변비나 치질 등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장이 깨끗해지면 암은 물론 그 밖의 병원균에도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
식초의 원료인 누룩균 또한 장 속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누룩균을 이용한 발효식품을 먹으면 장 속에 좋은 균이 많이 살게 되고 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섯째,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전통 식초에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활성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본태성 고혈압인 사람들이 식초와 초란을 섭취하면 좋다. 전통 식초는 단순한 음료라기보다는 효과가 높은 건강음료다. 고혈압인 사람은 물론 건강한 사람도 평소에 식초를 자주 마시면 좋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신체 내의 악성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순성 콜레스테롤을 늘린다. 또한 식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혈액을 진득진득하지 않게 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여섯째, 우리 몸에 독소를 내보내고 순환시킨다.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운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젖산이 발생한다. 보통 젖산은 소변에 섞여서 배설되지만 너무 많이 생기면 배출되지 못하고 근육경화를 초래한다.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픈 것은 젖산이 분비되어 딱딱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인데, 이 근육경화는 어깨결림과 관절염, 요통 등을 일으킨다. 또한 젖산은 혈관과 신경에도 달라붙는다. 그러면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화가 빨리 오고 마음이 불안정해지며 자주 화를 내게 된다. 이때 식초 같은 유기산을 섭취하면 젖산을 인체의 무해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의 피로가 빨리 해소된다. 식초 속 유기산은 우리 몸속에서 살균 해독작용을 하며 항염증제인 부심피지로르몬의 원료가 된다. 따라서 식초는 몸 안에 쌓이는 각종 유해물질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식초와 같은 자연의 신맛은 옛날부터 몸에 영향을 좋게 하는 데 쓰였다. 또 공복일 때나 피곤할 때 마시면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일곱째, 백혈구의 면역 기능을 높인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적과 싸우기 위해 우리 몸은 림프구라고 불리는 백혈구에 소집령을 내린다. 매일 100mg의 천연 식초를 섭취하면 림프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식초가 바이러스에 대한 항생물질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식초는 면역 기능에 필요한 항산화제 글루타티온의 체내 수치를 끌어올린다. 유기산이 약간만 결핍되어도 몸의 면역력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매일 천연 식초를 섭취하면 적혈구의 글루타티온 농도가 50% 증가하며 노인의 백혈구를 생화학적으로 젊게 한다. 70대의 노인들이 매일 천연 식초를 100mg 섭취한 결과 젊었을 때와 백혈구 수가 비슷해졌다. 또 식초에는 저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신체의 주요 성분인 아미노산은 그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 몇 종류는 몸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식품을 통해 얻어야 한다. 이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없으면 조직의 보수나 발육이 되지 않는다. 천연 식초에는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위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살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덟째, 자연살균 방부, 해독 작용을 한다. 식초에는 부패균을 없애는 기능이 있다. 소금이나 간장보다 살균력이 뛰어난데, 그 중에서도 식중독균, 장티푸스균 등을 죽이는 효과가 높아서 식중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식초는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해주기도 하지만 몸에 침입한 병균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식초에는 무좀 등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는 백성균을 없애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구강과 소화기관의 유해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구강에 있는 잡균을 없애 잇몸 질환을 방지한다. 발효요소 건강식품, 장내독소를 배출시키는 솔잎효소. 현대에는 대장암, 직장암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적송과 생강, 배 그리고 벌꿀로 만든 솔잎효소는 약이 아니면서도 약을 능가하는 장 정화작용을 하므로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강의 체온 상승 성분은 소나무의 서늘한 성분과 소나무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송진의 약효를 보완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절묘한 궁합을 이룬다. 발효식품 속 효소는 항암 효과가 매우 높고 혈액을 정화하며
장안의 부패를 방지하고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암을 비롯한 만성병 치료에 꼭 필요하다. 천연의 살균 해독제 초밀란. 초밀란은 계란을 식초에 담가 껍질을 녹인 뒤 꿀과 화분을 혼합한 건강식품이다. 이때 식초는 단연 천연 현미식초를 사용하며 꿀은 천연 벌꿀을 사용하고 계란은 자연 방목한 토종닭의 유정란을 사용해야 한다. 계란을 통째로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다음 6, 7일간 식초에 담가두면 껍질은 식초에 녹아 초산칼슘으로 변하고 계란의 흰막은 공처럼 부풀어 올라 그 속에 흰자와 노른자가 그대로 남는데 이 막을 제거한 다음 잘 저어두면 초란 원액이 만들어진다. 삼위일체 장수법의 창시자 안현필 선생은 식초 한 병이 산삼 1만 뿌리 이상의 가치가 있다. 산삼은 결코 식초와 같은 살균과 해독, 이뇨작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이처럼 초밀란은 최근 그 효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초밀란은 피를 맑게 해주고 강한 해독작용을 하는 자연의 치료제다. 초밀란은 어떤 질병에든 다 적용이 된다. 초밀란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특정한 물질 하나가 항암작용을 한다기보다는 카탈라아제와 같은 여러 종류의 효소와 다양한 영양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칼슘을 보충하는 최고의 통로는 초밀란이다. 칼슘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성화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며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당뇨 증상을 개선한다. 또 식욕을 증진시키고 흡수력을 높이며 피로 해소 작용도 한다. 또한 초밀란 속 레시틴으로 젊음과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레시틴이 필요하다. 세포를 젊고 싱싱하게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레시틴의 작용을 간단히 말하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줄이고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모든 세포를 싱싱하게 소생시킨다. 머리 부분의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서 발모를 촉진하는 작용도 한다. 올바른 계란 섭취 방법. 계란을 익히거나 삶으면 계란의 유익한 성분인 판토텐산이 50% 감소된다. 계란을 기름으로 부치면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삶으면 생명의 기가 사라진다. 특히 무정란을 기름에 튀겨 먹는 계란 프라이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고 가장 악질적인 정력 감퇴제가 된다. 따라서 날것으로 먹는 초밀란이 좋으나 초밀란으로 만들어 먹지 않더라도 토종 유정란을 생계란 그대로 식초로 살균해서 먹는 것도 좋다. 삶을 필요도 흰자나 노른자를 버릴 필요도 없다. 노화를 멈추는 환상의 콤비, 초콩. 콩과 식초로 만드는 초콩은 식초의 혈액 정화작용과 콩의 영양물질로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뛰어난 건강식품이다. 초콩은 젊은 여성들에게 아름다운 피부와 날씬한 몸매를 선사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갱년기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유익하게 작용한다. 초콩을 먹으면 건강한 뇌와 세포를 유지할 수 있으며 노화가 두렵지 않게 된다. 콩은 노화 방지 외에도 항암작용을 한다. 콩에는 5가지 항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혈액이 정화되는 천연활력제, 초마늘. 초마늘은 초콩과 마찬가지로 마늘을 천연 현미식초에 담가 먹는 건강식품이다. 식초와 마늘의 건강 성분이 만나 암과 동맥경화, 간질환과 빈혈 증상을 개선하고 동시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어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 또한 초마늘의 식초는 근육에 쌓이는 젖산 등의 피로물질을 제거하고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 피로를 풀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다. 마늘은 소독약으로 많이 쓰이는 석탄산보다도 살균력이 15배 이상이나 강하고 마늘 속에 함유된 알린 1mg은 페니실린 15단위 정도 되는 상당한 살균력이 있다. 그래서 마늘은 다른 식품에 있는 유해균을 없애고 기생충 발생도 억제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건강을 저축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라고 하지요.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건강에 관한 양질의 정보도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